안녕하세요. 서비 기건사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론을 엄청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들 머리도 많이 아프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연료장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료장치 쪽에는 연료유 공급, 연료 분사, 연소실 세 챕터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연료 분사편에는 연료 분사 펌프, 즉 퓨얼 인젝션 펌프와 연료 분사 밸브, 퓨얼 인젝션 밸브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반인 연료유 공급 라인과 연료 분사의 연료 분사 펌프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선박에서 벙커링을 통하여 엔진, 발전기, 보일러 등에 사용할 연료유를 수급받습니다. 그러면 이 연료유는 첫 번째로 저장 탱크, 스토리지 탱크에 먼저 보관이 됩니다. 보통 제가 승선하고 있는 LNG선의 경우에는 저장 탱크가 선수, 즉 선박의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종별로 각 저장 탱크가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또한 이 탱크들은 이중저, 더블 바텀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이 연료유를 침전 탱크, 세트링 탱크로 이송시킵니다. 세트링의 뜻은 침전, 침강이라는 뜻입니다. 침전 탱크에는 연료를 히팅하고 수분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가라앉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실 순찰 돌 때 탱크의 드레인을 자주자주 빼주는 것입니다. 이 침전 탱크에서 연료유를 히팅하여 청정기를 거쳐 청정된 후 다음으로 서비스 탱크로 보내집니다. 서비스 탱크는 말 그대로 연료유를 바로 제공하기 위해 있는 탱크입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 볼까요? 서비스 탱크 출구에는 먼저 공급 펌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플라이 펌프, 서비스 펌프, 피드 펌프, 부스터 펌프라고 배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 펌프들은 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유에 압력을 가하는 펌프들입니다. 다음에는 보통 오토백 플러싱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불순물을 더 미세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토 필터 다음에는 펌프가 있습니다. 순환 펌프라고 서큘레이팅 펌프라고 불리며 연료유가 멈추면 온도가 떨어져서 점도가 상승하니 일정 점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순환시켜주는 펌프입니다. 순환 펌프 다음에는 FO를 사용할 경우 FO 히터가 있고 MGO나 MDO를 사용하는 선박에는 쿨러 또는 칠러가 있습니다. 히터는 FO의 온도를 올려 적정 점도를 맞추어 주는 것이고 MGO나 MDO는 쿨러 또는 칠러를 거쳐서 온도를 낮추어 적정 점도를 맞추어 줍니다. 쿨러와 칠러의 차이는 쿨러는 쿨링 프레시 워터를 사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주는 타입이고 칠러는 따로 냉매를 이용하는 냉매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주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료는 엔진의 연료 분사 펌프 코앞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순환되며 이 순환은 24시간 365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엔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연료 분사 펌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분사 펌프는 분사 시기 및 분사량을 조절하여 연료 분사에 필요한 고압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각 실린더당 1개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이제 연료 펌프의 작동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캠축 및 흡 배기 밸브를 공부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실린더의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는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이고 반대로 캠은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였었지요. 여기서도 캠이 작동합니다. 연료 펌프를 작동시켜주는 캠을 보통 연료캠이라고 하는데요. 연료캠이 이렇게 돌면서 롤러를 때리면
푸시 로드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플런저와 배럴입니다. 이 녀석들은 말은 어려운데 쉽게 풀이하면 플런저는 피스톤, 배럴은 실린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실린더와 피스톤은 에어를 압축하여 준다면 플런저와 배럴은 연료유를 압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 분사 펌프에는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필 밸브의 개폐에 의한 분사량을 조절하는 스필 밸브 타입과 플런저의 경사 홈으로 분사량을 조절하는 보슈 타입 또는 다른 이름으로 스필 포트 타입입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보슈 타입, 즉 스필 포트 타입입니다. 저는 스필 밸브 타입은 본 적이 없지만 여기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배우고 보슈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스필 밸브 타입 연료 분사 펌프입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우선 아래쪽에 캠이 있네요. 캠이 회전하면 롤러암을 때려줍니다. 그러면 플런저 스프링은 여기 부분에 고정되어 아래쪽으로 푸시로드를 밀고 있는데 캠에 의해서 스프링이 압축되고 푸시로드가 위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스톤, 즉 플런저는 푸시로드의 작동에 의하여 위로 상승하면서 연료율을 압축하겠지요. 그리고 캠이 회전하면 스프링에 압축되었던 힘에 의해 푸시로드는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면 편심축, 편심암이 있고 스필 밸브 작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편심암은 스필 밸브 스프링에 의해 늘어나서 스필 밸브 로커암을 당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요 레버에 의해서 푸시로드에 걸쳐 있네요. 만약 이 레버가 없으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즉 로커암은 이쪽이 고정되어 있고 현재 이 스프링에 걸려있는 힘에 의해 스필 밸브가 닫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푸시로드가 상승하면 편심암은 스프링에 당기는 힘에 의해 위로 향하고 이는 즉 스필 밸브 쪽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요? 순환 펌프에 의해 연료유 입구까지 연료유가 압력이 가해진 상태로 준비하고 있고 캠에 의해 플런저가 내려오면 플런저와 배럴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게 되니 압력이 있는 연료유가 흡입 밸브를 막 밀고 이렇게 위로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공간이 다 차면 이 흡입 밸브는 다시 입구를 막고 캠이 작동하면 플런저는 연료유를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고압이 형성되면 여기 토출 밸브의 스프링의 압력을 이겨내면서 토출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 오른쪽 부분도 작동하겠지요. 로커암이 위로 열려 스필 밸브에 틈이 생겼으니 이 틈을 통해 연료유 또한 스필, 즉 누설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빠지면서 토출 밸브 또한 닫히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스필 밸브 타입은 연료 분사량과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행정에 변화가 없으니 플런저가 내려가 있는 동안 연료유가 들어오는 양은 일정하고 플런저가 올라올 때 압축되는 압력도 일정하겠지요? 그렇다면 우선 이 스필 밸브 조정 나사를 죄면 캠이 작동했을 때 스필 밸브가 열리는 틈이 더 없어지겠네요. 틈이 더 없어지면 연료유 스필이 더 적게 느리게 될 테고 토출 밸브 쪽으로 공급되는 연료유는 더 많아지고 분사기간 또한 늘어나겠습니다. 반대로 조정 나사를 풀면 틈이 더 늘어나 압축된 연료유가 더 빠르게 많이 빠져나갈 테니 토출 밸브 쪽으로는 공급되는 양이 줄고 분사기간 또한 줄어들겠네요. 물론 이것들이 작동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짧은 거 아시죠? 0.0 몇 초 단위입니다. 자, 다음은 보슈식, 즉 스필 포트 타입입니다. 스필 밸브는 밸브에서 스필,
누설되는 타입이었고, 2번은 스필 포트의 뜻은 도출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출구와 토출구 구분을 하고 갈게요. 도출구는 스필, 즉 누설하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고, 토출구는 압축되어서 나가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스필 포트 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스필 포트 타입을 이해하려면 애니메이션적인 요소가 필요하기에 구성 요소만 보고 작동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당연히 캠이 작동하는 부분이고, 이 긴 막대 5번이 플런저입니다. 플런저를 감싸는 부분 7번이 배럴입니다. 여기 가로로 놓인 막대기 3번은 렉입니다. 렉에 맞물려 있는 부분 4번이 피니언입니다. 피니언과 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렉이 움직이면 피니언은 그에 따라서 회전을 하겠지요. 8번은 흡입구, 1번은 스필 포트, 즉 도출구입니다. 그리고 9번은 플런저의 세로 홈이고 2번은 플런저의 경사 홈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면 세로 홈이 세로로 나 있고 경사가 나면서 경사 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입니다. 좀 입체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낫죠? 계속 봐볼게요. 우선 플런저가 있고요. 렉이 두 개가 보이네요. 아래쪽 렉이 퓨얼 렉, 즉 연료 렉이고, 위의 렉이 VIT 렉입니다. VIT 역할이랑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여기 렉에 맞물려 있는 피니언도 보이고요. 올라가면 연료가 여기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 이곳은 스필 포트, 즉 도출구입니다. 그리고 더 윗부분이 흡입구이고, 여기가 토출 밸브, 이 부분은 그리고 펑처 밸브입니다. 우선 구조랑 각부 이름을 알았으니 영상으로 볼게요. 제가 연료펌프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이해가 잘 될 것 같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해해야 하는 것은 보슈 타입은 플런저에 경사 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이 홈을 어떻게 써먹냐가 관건입니다. 시작할게요. 녹색은 연료유가 들어오는 흡입구, 파란색은 스필 포트를 통해서 나가는 도출구, 빨간색은 압축되어 나가는 토출구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플런저의 홈이 스필 포트와 딱 맞아서 플런저가 압축해도 연료유가 전부 도출구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렉이 조금 들어갔지만 역시나 압력이 도출구로 다 나가고 있어 토출구로는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렉을 조금 더 넣어서 플런저가 압축할 때 토출구로 연료유가 전달되고, 플런저가 상사점에 있을 때만 경사홈이 도출구와 연결이 되어 연료유가 빠지고 있습니다. 렉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토출구로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고 도출구로 나가는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렉이 더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의 양이 토출구로 빠져나가고 끝에 조금만 도출구로 스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렉이 53 이상 넘어가니 전부 다 토출구로만 토출되고 스필 포트로는 전혀 도출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엔진이 필요한 부하에 맞춰서 연료를 더 많이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잘 보셨나요? 정말로 이해가 잘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봤으면
작동 원리는 바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스필 밸브 타입과 마찬가지로 플런저가 아래로 내려가면 연료유 압력에 의해 연료유가 들어오고, 플런저가 압축하여 토출 밸브에 정해진 압력값을 넘으면 토출되는 원리입니다. 플런저를 회전시키는 방법은 레크와 맞물려 있는 피니언에 플런저의 T자형 홈이 맞추어져 있어 레크가 움직이면 피니언과 플런저가 동시에 회전합니다. 펑처 밸브의 역할은 7바의 컨트롤 에어를 준비하고 있다가 엔진의 정지 또는 셧다운 시 이 에어의 힘으로 펑처 밸브를 아래로 누르면 압축되는 연료들을 다시 석션 축으로 바이패스 시켜 연료 밸브 쪽으로 보내지 않고 연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VIT 렉의 역할은 행정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도면을 보실까요? VIT 렉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요? 네, 바로 배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VIT 렉이 들어가면 VIT 렉에 맞물린 피니언이 회전을 할 테고, 이 회전은 곧 배럴의 하강으로 이어집니다. 배럴의 하강은 플런저 상승 시기에 흡입구, 토출구를 막는 시기가 빨라지게 되어 연료유가 빠르게 가압되고, 토출 시기가 빨라져 완전 연소가 되는 시간 또한 빨라지게 되므로 곧 Pmax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엔진 부하 40에서 85% 구간입니다. 반대로 85% 이상일 때에는 VIT 렉이 서서히 빠지면서 배럴을 상승시켜 분사 시기를 늦춰서 일정 Pmax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85%는 뭐라고 했지요? 브레이킹 포인트.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슈식 연료 분사 펌프의 세로움과 경사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한다. 맞지요?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합니다. 나. 플런저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 플런저의 회전은 레크가 해주는데 렉의 회전 속도는 조절하진 않았고. 4. 연료의 분사 시작 시기를 조정한다. 시작 시기를 빠르게 하려면 우리 VIT 타입으로 해가지고 그 배럴의 위치를 낮게 해야지 연료 분사가 뭐 빠르게 되고 뭐 늦게 되고 이렇게 하겠죠. 배럴을 조절해야 되죠. 분사된 연료와 공기를 빠르게 혼합시킨다. 연료 펌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는 없었죠. 정답은 가. 다음 문제. 보슈형 연료 분사 펌프에서 송출량을 조절하는 방법. 송출, 즉 나가는 양을 조절하는 거죠. 가. 분사 시작을 조절한다. VIT 타입으로 배럴을 조절해 가지고 분사 시기를 앞당기냐 조금 뒤로 하냐 이러 가지고 저희가 송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나. 분사 끝을 조절한다. 분사 끝을 우리는 어떻게 조절하죠? 보슈형은 플런저의 각도에 의해서 스필되는 양에 의해서 분사의 끝이 조절되잖아요. 스필되는 양이 많으면 분사 끝이 좀 더 앞당겨져서 분사되는 양이 줄어들 테고, 플런저의 각도가 스필되지 않는 각도면 스필되지 않으면 분사의 양이 오로지 압축되는 양이 다 나가니까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분사의 끝을 조절한다가 정답입니다. 4. 플런저의 행정을 조절한다. 플런저의 행정을 조절하는 것은 배럴의 VIT 타입으로 배럴을 조절한다는 말이죠. 분사 압력을 조절한다. 분사 압력은 플런저가 압축에서 토출 밸브를 밀고 나가는 압력이니까 거의 일정하다고 봐야겠죠.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스필 밸브식 연료 분사 펌프와 스필 포트식 연료 분사 펌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스필 포트식 펌프에는 안전 밸브, 즉 세이프티 밸브가 부착된다. 부착되는 것은 아니죠. 두 타입 전부 다 세이프티 밸브는 없었잖아요. 일단 정답은 가입니다. 나. 스필 밸브식은 플런저에 경사홈이 없다. 맞는 말이죠. 스필 밸브식은 플런저에 경사홈이 없으니까요. 스필 포트식이 있고. 4. 스필 포트식 펌프는
래크와 피니언으로 유량을 조절한다. 아까 앞 문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스필 밸브식 펌프는 편심 레버로 유량을 조절한다. 편심 암에 걸려있는 조정 나사로 이제 스필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가. 다음 문제. 연료 분사 펌프의 플런저 지름과 행정이 연료 분사 펌프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름이 크면 기름 누설이 많다. 플런저와 배럴은 우리 피스톤과 실린더처럼 피스톤 링이 있어서 실을 해주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량씩은 누설이 된다고 보는데, 지름이 크면 원의 둘레가 커지니 그만큼 더 면적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기름 누설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는 맞고. 지름이 작으면 소량의 마멸이라도 분사 특성을 악화시킨다. 지름이 작아지면 원의 둘레가 작아지고 그 면적이 더 작아지니까 소량의 마멸이라도 분사 특성을 악화시킨다라고 꼭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답이 나여가지고 뭔가 생각을 했는데 딱히 둘러댈 이유가 잘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지름이 크면 캠의 구동장치에 작용하는 힘이 크게 된다. 지름이 크면 그만큼 세게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캠이 더 세게 밀어야겠죠. 그래서 4는 맞고.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플런저 지름을 작게 하고 그러면 힘이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행정을 크게 하는 게 좋다. 행정을 키우면 그만큼 압축이 더 세게 된다는 말이죠. 장행정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나입니다. 다음 문제. 동일 출력의 대형 저속 디젤 기관에서 VIT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과 비교할 때 VIT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 부하부터 중지점까지는 연료 분사 시기를 점차 늦추고가 아니라 빠르게 하죠. 가는 틀렸고. 일정 부하부터 중지점까지는 연료 분사 시기를 점차 앞당기고 맞고, 중지점 이후부터는 점차 늦춘다. 맞습니다. 나가 정답이네요. 사랑 아는 말장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오랜만에 보는 선도네요. 성능 곡선이죠. 다음과 같은 디젤 기관의 성능 곡선에서 85% 부하와 100% 부하 사이에서 최고 연소 압력이 140바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VIT 장치에서 제어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VIT 제어 공기가 낮아져서 점점 뒤로 빠지니까 일정 부하로 유지됐죠. 그래서 다 가는 맞고. 가스 폭발 압력에 의한 베어링의 설계 하중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Pmax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내구성 보호에도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맞고. 고부하 영역에서는 선체의 저항이 감소하여 선체의 저항 감소하지 않죠. 연료 분사량이 일정하게 유지. 선체의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4가 틀렸고. 85% 부하에서부터 부하가 증가할수록 연료 분사 시기가 점차 늦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4. 이렇게 해서 연료장치 1편을 마치겠습니다. 참 어렵지는 않았죠. 제가 워낙 설명을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좀 축하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구독자 수 200명을 넘겼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점점 속도가 빨리 붙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후배님들이 홍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나 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쉽게 이해되게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기관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